고3 시절에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받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제 인생에서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행반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규반 때까지 놀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행반 시기는 탐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선행반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생활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통학보다는 기숙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고요. 여러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강남 하이퍼 학원이 요즘 뜨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학원과 비교했을 때 등급컷이 낮은 것도 아니라서 좋은 수업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에서는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연 선생님은 국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의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김봉수 선생님은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시험 때 스킬보다는 아무래도 시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풀이들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김봉수 선생님이 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규반 기간 동안 담임 선생님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학습전략 담임 선생님 박정 선생님도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생활이 가끔 힘들 때마다 상담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앞서기 때문에 3월, 4월, 5월까지는 그냥 잘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6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는 성적이 잘 나온 사람이든 안 좋게 나온 사람이든 모두가 다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려면 마음을 다시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시에서마저 실패하면 앞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고 했고요. 물론 저는 제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수라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는 실패했을 수 있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서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재수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더 건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중에 후회가 남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현역 때 받은 성적으로 대학 간다면 후회하지 않을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냥 그 성적대로 대학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후회할 것 같다면 한 번 더 도전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모든 시험은 출제자가 존재합니다. 출제자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험에 대비하는 좋은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모아서 기출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사설기관의 문제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평가원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들만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분석할 땐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나갈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어 공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출 분석을 주로 했습니다. 현역 때 성적은 좋았지만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자세히 분석했고요. 6월, 9월 수능까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출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한 지문당, 독서 한 지문당 대략 3-4시간의 시간을 잡고 분석을 했고요. 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문 분석보다는 선지 분석을 위주로 자세히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작문은 분석을 한다기보다 그냥 어떻게 시험 때 풀어야 될지 그 정도 생각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공부도 기출 분석을 주로 했는데요. 수학은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인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강 선생님의 강의와 학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제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골라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제위원들의 의도를 알기 위한 공부를 했고요. 그 결과 수능 때 처음으로 1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학생들은
자신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먼저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하면서는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원은 학원 수업만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학원 수업만으로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려고 해봤습니다. 기출 문제마다 어떤 점이 그 문제만의 포인트가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2는 이투스 인강을 활용했습니다. 지구과학 2를 처음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관계없이 개념 인강 전체를 2번이나 봤고요. 그래서 거의 6월 정도에 2번 정도를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출 분석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기출 분석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아무래도 지구과학은 사진 자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선지를 가리고 다시 옆에다가 그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봤고요. 그런 식으로 지구과학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수능을 보기 한 달 전부터 다시 개념을 복습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지 복습이라는 아예 백지에 써가면서 하는 복습 방법을 이용해서 복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념에서의 빈 공간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수능에서도 모르는 것 없이 그래도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는 무엇보다 개념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개념도 실제로는 모르는 개념일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꾸 겸손해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한 것은 알고 있지만 1년이란 기간이 절대로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문제만 계속해서 푼다면 금방 풀만한 문제가 없어질 것이고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기출 2회독이나 3회독을 하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1회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는 평가원 시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평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수생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투스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시험을 볼 것입니다. 이때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성적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공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6월, 9월 평가원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점수에 관계없이 해야 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학기는 수능 이틀 전까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는다기보다는 점수를 쌓는 시기입니다. 시험 자체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는 시기가 맞지만 너무 여러 회의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복습할 수 있는 양만 제대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발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운동도 웬만하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당일은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옆 사람이 시험지를 넘기는 소리에도 멘탈이 흔들릴 만큼 민감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 관리를 국어 시험이 끝나면서 직전에 고친 문제가 확실히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점을 올렸다는 생각에 남은 시험을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멘탈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